교육진담TV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조금, 다시 얘기하려는데, 근데 지난주에 제가, 찍다가 오디오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디오 그 파트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오디오 그 파트가 문제가 있던 파트가 어떤 파트였냐면, 요 부분이었어요. 24학년도 전형별, 인원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작년 대비 2,181명이 좀 줄었습니다. 소폭 지금 줄어드는 상태고, 그 다음에 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보더라도 수도권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38,395명, 비수도권이 41,125명 이렇게 뽑는 거고, 확실히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뽑는 그런 전형이라고 좀 보시면 알 것 같고, 아무튼 23에 비해 24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은 2,181명이 줄었다는 요 얘기를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제 선발 유형인데, 이렇게 단계별 전형과 그 다음에 일괄 전형으로 두 가지 형태로 뽑는다고 제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자, 단계별 전형은 일단 뭐냐면, 우리가 단계별 전형이라도 하지만 면접 전형이라고도 많이들 하죠. 1단계에서 일정 배수, 이 서류로 일정 배수, 뭐 3배수라든지 4배수, 5배수 이렇게 일정 배수를 뽑고 그 뽑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면접이 진행된다. 그 다음에 일괄 전형은 뭐냐면 그냥 서류를 넣고 쭉 그냥 합격 때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면접도 없습니다. 면접도 없습니다. 뭐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은 간혹 있지만 뭐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괄 전형과 그다음에 단계별 전형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둘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단계별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 탈락이 되면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추가 합격 대상자가 아닙니다. 추가 합격 대상자가 아니죠. 그런데 일괄 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 1단계가 없기 때문에 1단계에서 떨어질 염려가 없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도 추가 합격 제가 1단계 떨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추가 합격 대상자까지는 간다. 일괄 전형. 요게 이제 장점이고 요게 이제 단점. 뭐 또 장점으로 본다면은 일단 경쟁률 자체가 3배수라든지 3배수 보통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요런 대학들 경쟁률 보면은 뭐 학과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5, 6, 7, 8대 1 경쟁률 이렇게 넘죠. 그런데 일단은 3배수를 뽑는다면은 3배수 안에 들어가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일괄 전형 같은 경우는 6, 7, 8, 9 뭐 이렇게 경쟁률을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합격까지. 그게 이제 또 일단은 단계별은 1단계에 합격이 되면 그 다음 이제 면접에서 합격될 확률, 경쟁률이 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최저가 있는 데 같은 경우 최저를 적용시키면 또 주는 거고. 아무튼 1단계만 통과한다면 굉장히 합격률이 높아지는 그런 전형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일괄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최초의 경쟁률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난주에 제가 오디오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요게 이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진행을 하고, 자, 요거 하나 더 있네. 요거도 뭐 좀 앞부분인데 자기소개서가 이제 폐지되면서 자율 동아리와 그다음에 개인 봉사 비교과 영역들이 미반영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크게 걱정하지 마라. 자율 동아리는 미반영되지만 학교 정규 동아리는 남아 있고 그다음에 개인 봉사 활동도 미반영되지만 학교 봉사 활동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잘 관리를 해서
생기부를 잘 관리하라.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수상 경력, 교내 수상 실적이죠. 교내 수상 독서 이런 부분은 세특에서 잘 또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굉장히 좀 뭐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무언가 기대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왠지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뭐 3등급, 4등급이 되더라도 왠지 내가 합격이 될 것 같은 그런 뭐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데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시고 본인의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3년간 잘 준비를 했다 안 했다를 좀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쉽죠. 이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내신이 나와 있으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은 그대로 뭐 말 그대로 학생부 내신 성적으로 학생들을 뽑는 거니까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내신이 내가 몇 등급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신이 몇 등급이냐. 내신 본인이 받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는, 뭐 수능 정시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수능 성적 가지고 내가 된다 안 된다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인서울에 학생부 교과전형을 쓸 경우 보통은 이제 수능 최저가 없고 면접이나 뭐 서류 이런 부분이 없는 교과전형을 봤을 때 순수하게 학생부 교과전형은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학생부 교과전형을 쓴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신 성적으로만 봤을 때는 2.2에서 2.3 이내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잡아서 2.5등급 이내에 있으면 뭐 인서울에 있는 기본적인 이제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를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 주제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전형인데 내신 4등급도 인서울이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왜? 내신만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제가 팩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팩트보다 이 학생부 교과전형은 원래는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이 2021학년까지 명칭 학생부 교과전형인데 22학년도부터 오면서 학교장 추천 또는 지역 균형 전형으로 이렇게 좀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그 전에 21학년도까지는 학생부 교과전형은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전형입니다. 제가 쓰고 싶으면 뭐 4등급이든 1등급이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4등급이든 5등급이든 제가 그냥 쓰고 싶으면 쓰는 전형입니다. 대신에 뭐 학생부 교과전이니까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은 못 썼겠죠.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은 당연히 못 썼겠죠. 근데 21학년도까지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전형이지만 22학년도부터는 이제 이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 또는 지역 균형 선발 전형으로 바뀌는 거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각 대학마다 추천 인원이 있습니다. 뭐 건국대 같은 경우는 추천 인원이 없고 경희대는 20명 학생 전체 20명 이내,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4% 이내, 그 다음에 서강대 20명, 시립대 10명, 성균관대 10% 이내, 이화여대는 5% 이내, 그다음에 연세대 10명, 인하대학교 추천이 없고 중앙대학교 20명, 동국대학교 10명, 한양대 11명, 홍대 뭐 10명.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추천을 받아서 이제 학생부 교과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뭐 심하게 4등급, 이제는 이제 4등급이나 5등급 막 이런 학생들, 내신이 4등급, 5등급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을 못 받겠죠. 당연히 못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간추려진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역균형, 그러니까 이 명칭 자체가 학교장 추천 또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인데 간혹 지역 인재 전형하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지역균형 전형은 그냥 간단하게 서울대학교 전형을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지균이 있죠. 지역균형 선발.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지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서울대를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한 학교에서 2명씩 추천해서.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 고려대학교라든지 연세대학교라든지 다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 인재 전형은요, 지역에 있는 대학, 뭐 지방 국공립에 있는 근처에, 충청이면 충청권에 있는 학생들끼리 벌이는 전형입니다. 뭐 대부분 뭐 의학학 계열에서 특히 의대나 의학학 계열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의무화로 한 40% 이상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단국대학교 의대 같은 경우는 충청권에 있는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뭐 근데 지역 인재 전형에도 대부분 교과 전형이지만 또 한 뭐 20, 30%는 또 종합으로 뽑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해서 20, 30% 뽑는 전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있는데 좀 차이가 있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지역 균형은 교과 전형에 기반을 둬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그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각 대학들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렇게 대학들이 각 대학 고등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건국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화여대, 연대, 동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그러니까 이 노란색으로 칠하는 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보냐면 건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건국대학교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냥 교과 성적 배경 그냥 순수하게 교과 내신 성적으로만 뽑는 거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 70에 서류 30. 이게 뭐 단계별은 아니고요. 그냥 일괄로 가는 거고 내신 성적 70%에 서류 30인데 뭐 비교과 이런 걸 좀 본다. 근데 제가 볼 땐 거의 뭐 출결 정도, 봉사 출결 정도 보는 수준입니다. 결국 동국대도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으로 승부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화여대하고 연세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면접이 있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80%에 면접 20%,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심층은 아니고요. 그래서 요게 단계별이 아니고 일괄로 그냥 교과 서류 넣고 그다음에 면접 보고. 근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일단 1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1단계의 교과 성적으로 5배수를 뽑고 5배수 뽑은 학생들 대상으로 면접을 30% 치른다. 그리고 2단계 성적은 교과 성적 70에 면접 30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1단계에서 경쟁자들을 다 5배수만 뽑겠다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7대1, 8대1, 9대1, 10대1 넘어가면은 일단 5배수만 뽑는 5대1로 경쟁률을 맞춰놓고 면접을 진행하겠다.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그 다음에 지역 균형 선발 전형, 즉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봤을 때 이제는 이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주제에서 내신 4등급도 학생부 교과 전형 인서를 합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추천을 못 받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주요 대학을 좀 추려놓고 그 밑에 국민, 광운, 세종, 숭실 뭐 이런 대학, 상명 이런 대학들도 다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하위권 대학들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추천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차피 학생들이 추천을 받으면 보통 이제 뭐 2.5 이내야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을 받지 않겠냐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3개에서 한 많게는 4개 정도 추천을 받는데 뭐 그걸 다 쓰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22학년 때도 받지만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추천 선생님 저 내신이 4.5등급인데 추천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톡도 오고 그랬는데 받을 수 있는 즉 너무 상위권 대학이 아닌 이상은 밑에 있는 좀 국민, 광운, 세종, 숭실까지도 추천은 자기가 원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결국 학생부 교과 전형도 이렇게 대부분이 수능 체제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이. 보통 어떤 일들이 이제 좀 벌어지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벌어지냐면 자, 이 학생은 꽤 오래된 학생이 굉장히 좀 오래된 좀 시간이 흐르는 학생인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특이한 학생 경기도
있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인데 6월 평가 모의고사 성적이 3374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예측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나 청취자 학생 학부모님 여러분들, 보통 모의고사, 육모 모의고사가 33744 정도가 나왔는데 33744 정도가 나오면 내신은 이 학생이 일반고에서 내신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예측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 둘, 셋. 예측 해보셨습니까? 과연 이 학생의 내신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짜자잔, 한번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 학생은요, 내신이 1.03, 전교 1등의 학생입니다. 이게 정말 충청, 전라, 저 강원, 태백, 뭐 이런, 꼴짝에 있는 고등학교 내신도 아니고, 이거 진짜 경기도에 있는, 있는 일반고 학생이에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 33744인데 내신 성적은 전교 1등, 1점, 이과 1.03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예. 자, 이게 우연일까? 사실, 지방으로 갈수록 굉장히 좀 더 심합니다. 저는 이제 다녀봐서 아는데, 전교 1등, 뭐 2등 내신들은 진짜 빵빵해요. 뭐, 대치 분당, 강남 이쪽으로만 가더라도 전교 1등이 1.03은 없어요. 대부분 1.1 이상으로 유지가 되지. 1.03이 간다는 건 지방 쪽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학생들은 내신은 되게 좋은데 수능 최저, 수능이 굉장히 좀 힘들다. 그러니까 수능 쪽에 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은 모집 전형 인원을 봤을 때 교과 전형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훨씬 12만 명 이상이 넘는 학생들을 뽑는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 교과 성적으로 이렇게 뽑는 그런 전형들이 많다라는 거죠. 수능 최저도 있으면 얘네들은 굉장히 큰일 납니다. 팩트죠? 팩트. 제가 2018학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학생이 내신 4등급이에요. 이 학생이 내신 4등급인데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수학과에 제가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때 2018학년도에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전 수능 체제는 2개 영역 합사입니다. 2개 영역 합사. 영어 2등급, 생명과학 2등급. 2개 영역 합사. 제가 요거를 이제 제가 2018학년도에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이 학생을 합격시키면서 그때 당시 경쟁률이 5.78 정도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배워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합격을 할 수 있는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없는데 교과 전형은 굉장히 규칙적인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률 자체가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그래프들을 그러니까 올해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다. 그럼 내년 경쟁률은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제가 2018학년도에 이 학생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시키고 설명을 좀 했어요. 이 학생 내가 내신 4등급인데도 수능 체제 맞춰서 이렇게 간다. 그때 당시에는 내신 경쟁이 이 경쟁률 자체가 5.78이었는데 그 다음에 2019학년도에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수학과로 경쟁률이 보세요. 몇 배가 뛰었습니까? 25.83 이렇게 경쟁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입결을 보되 입결을 그대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결 같은 경우도 학생부 교과 전형은 3년치 이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은 그 리듬을 잘 타시면 좋은 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아니 선생님 2018학년인데 내신 4등급으로 합격 우연일 수도 있죠. 그렇죠. 우연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또 2019학년도에 내신 3.8의 여학생인데 이 학생을 똑같이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에다가 식품영양학과에 제가 합격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개 합 4였어요. 자, 제가 2018, 2019 2년 연속. 전 당연히 2019에는 인하대학교 수학과를 안 썼죠. 거기 왜 경쟁률 오를 거 아니까. 그래서 다른 데를 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수능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도 이렇게 수능 체제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체제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을 드러났어요. 그래서 21학년도에 한번 또 사례를 볼까요? B 대학, 저 이니셜 아닙니다.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예요. 중위권 대학입니다. 굉장히 제가 요즘에 많은 학생들을 이 대학에다가 제가 특히 이과생들 굉장히 좀 추천을 많이 하는 대학교인데 이니셜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하도 아까 인하대처럼 이니셜을 넣어버리면은 그 다음 설명회 할 때 그 다음에 굉장히 경쟁력이 올라서 제가 일부러 그냥 순서대로 A, B, C, D 이렇게 했는데 요 대학도 한번 보세요. B 대학인데 21학년도예요. 땡땡학교에 모집인은 52명이고 지원자가 185명. 경쟁률이 3.6대 1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수능 최저가 두 개 합 6입니다. 그래서 185명 중에 두 개 합 6을 마친 학생은 120명, 65명이 왜 떨어졌냐? 우선 떨어졌는데 내신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라 두 개 합 6을 못 맞춰서 떨어진 거예요. 실질 경쟁률 자체는 수능 체제를 마친 학생들을 다시 경쟁하는 게 실질 경쟁률인데 최초 경쟁률이 3.6대 1이었는데 이 수능 체제를 적용시키면 2.3대 1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해에 추가 합격이 59명이 또 발생이 되는 거죠. 모집 인원이 52명인데 추가 합격이 59명. 어마무시하죠? 100% 한 바퀴가 또 돈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까지 계산하다 보면 실제 추가 합격 대상자까지 대상을 넣어서 경쟁률을 분석하면 1.08대 1이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 인서울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과생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는 대학이고요. 굉장히 지금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핫한 그런 대학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 입결을 보면요. 보통 2점대, 그러니까 어디가에서 들어가서 이 대학 입결을 보면 2점대예요. 학생부 교과전 2점 중반입니다. 인기학과는 2점 초반이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수능 체제 맞춰 경쟁률 추가 합격의 계산 1.08대 1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낮아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22학년도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여기는 이제 명칭이 지역인재입니다. 자, 여기에 일반 학과는 두 개 합치 수능 체제예요. 그 다음에 의대 같은 4개 하보, 약대는 3개 하보입니다. 자, 국어국문하고 수학과 본 5명, 6명 뽑는데, 국어국문 같은 경우 보세요. 55명 지원했어요. 11대 1 나왔죠. 그런데 55명 중에서 두 개 합치를 맞춘 학생은 9.5명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적용시키면 실제 경쟁이 이렇게 되게 낮아진다는 얘기. 의학계열 한번 보실게요. 의학계열 한번 보시면은 가톨릭대학교 의학계열 보세요. 간호학과 14명 모집에 220명 지원했습니다. 220명 지원했는데 경쟁률이 15.7입니다. 220명 중에 간호학과는 3개 합칠입니다. 220명 중에 학생부 교과전형 간호학과 가톨릭대 220명 중에 3개 합치를 마치는 학생은 20명밖에 안 되는. 약대 보세요. 5명 모집인데 174명 지원했어요. 174명 중에서 3개 하보 지원 학생들은 24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경쟁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 경쟁률이. 이마만큼 의대도 마찬가지고. 일반 학과도 실제 경쟁률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액면과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수능 최저가 없이 그냥 내신으로 본다면은 인서울에 합격할 등급은 2.5 안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2.5. 그런데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체제를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까? 시키면 실제 경쟁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2.5 밑에도 수능 체제를 맞추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실제 합격을 시켰고요.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체제에 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체제. 내신 성적이 나빠서 떨어지는 것보다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비율이 70% 이상입니다. 많게는 80%. 그러면 수능 체제가 없는 학생부 교과를 쓰면 되죠. 네. 그러면은 아마 인서울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대학 중에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을 지원하려면 내신이 1점 중후반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수능 체제는 좀 2개 합5나 2개 합4 뭐 이렇게 3개 합6, 3개 합7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홍익대학교가 3개 합8입니다. 맞출 수 있다. 그러면 2.5가 아니라 3.5까지도 지원을 해서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다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좀 전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 다음 방송에 이제 논술도 이제 좀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의학 계열, 그 다음에 정시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 찍어야 되는데,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준비해서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왜 이런 등급이 나왔는데도 합격이 됐는지, 그런 분석하는 방송도 계속해서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좀 오디오에 문제가 생겨서 있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을 좀 보충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내신 4등급도 인서울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방송을 제가 오늘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 학생부 교과 전형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내신이 나쁘다면 그 나쁜 내신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수능 체제가 있는 곳을 찾아서 도전해 보시길 추천하는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신이 나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수능 체제를 내가 맞출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좀 공략해서 준비하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논술에 대해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